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무엇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그 패널들 중에서는 달러 공급 과다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요 측면도 볼 수 있고 공급 측면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는 특히 지하에서 이제 끌어올리는 원자재 가격이 대표적인데, 그 원인은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데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 왜 달러 공급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두고 달러 공급 과다 문제라고 해석하는 대표적인 패널이 안유아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유아 교수님은 미국이 달러 공급량을 너무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 원자재를 아마 달러로 거래하니까 아마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달러 공급량 과다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실은 화폐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앞에도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5조 6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 국채 발행만 얼마입니까? 22조 달러 육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외화 보채가 3조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채도 그 6천억 달러 넘었어요. 원래 6월 말 현재로.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달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또 미국 달러 본원 통화량 중에서도 그 지급 준비금이 약 한 40% 되거든요. 예금이 많은 국가는 지급 준비금이 많아요. 우리도 그 뭐 예금이 그래 많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준비금이 약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 240조 중에서 그 100조 원은 그 지급 준비금이죠. 그럼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는 14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미국 국채만 그 22조 달러가 되는데, 다른 회사채도 있잖아요. 미국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통화는 지급 준비금 제외하면 3조 달러 조금 넘는데, 그러면 미국 국채는 어떻게 해가고 잔액이 22조 달러 이상이고 회사채도 많아요. 미국이 채권 시장이 발달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그 외화 채권, 외화 부채네요. 외화 부채가 6천원 달러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의 외화 부채는 3조 한 5천억 달러 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화폐 발행량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느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화폐에 기초해가지고 국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매월 1200억 달러씩 공급하는 것도요, 우선은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인수를 바로 안 한다는 거죠. 시중에 있는 채권형 펀드 있잖아요. 또 시중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 연기금 같은데 거기서 그 국채를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 달러 공급량을 어디서 조달받았겠어요? 그럼 기존에 유통되는 화폐에 기초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신용 창출하거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나 연기금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에 기초해가지고 그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기존의 유동성이 자꾸 회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폐 유통 속도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경제 패널들이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 그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제도 시대에는 사실상 화폐 유통 속도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금이 있는 만큼만 화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폐 유통 속도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또 대출도 받기 힘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요. 그때만 해도 뭐 회사들이 다 그 비실비실했다 할까요? 그러니까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회사에 누가 돈 빌려줍니까? 근본이 제도 시점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없었거든요. 1971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요. 그런 시기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은행이 돈 빌려줍니까? 돈도 없고요. 근본이 제도 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화폐 유통 속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경제학 교수들이나 패널들이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유통 속도 얘기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하면 근본위 제도 시대와 종이 화폐 시대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종이화폐 시대에는 뭐 대출도 자유화되어 있고 회사채 발행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직접금융시장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제는 화폐를 알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화폐 유통 속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경제 패널이라면 그분은 뭐 제가 틀림없이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단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공급 측면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이 그렇다 하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약 한 1년간 그죠? 그러니까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하에서 있는 경우 또 중간에 이제 유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를 하나만 들게요. 자동차 부품이 약 한 2조잖아요. 한 그 2만 개가 들어갑니다. 한 대 생산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핵심 부품 하나만 생산 안 돼도요. 자동차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자동차 공급 못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반도체 뭐 공급 부족이 뭐 다른 이유에 있거나 간에 핵심 부품만 생산을 못해도 그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 제품이. 그런 이유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은 화폐 문제로 접근하면 그분은 원자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고 또 경제 패널로 활동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는데 또 하나는 그 돈인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필요한 통화량 대비 화폐 공급량이 그 2011년에 48조 위안을 공급했어요. 그때는 중국 GDP가 48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00조 위안이니까.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GDP만큼이나 됐다는 거죠. 그 무렵에. 근데 미국은 지금 GDP가 21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화폐 공급만 5조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또 미국 보는 그 달러는 미국에서만 유통되는 게 아니고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안유아 교수님이기 때문에 또 많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안유아 교수 얘기를 이제 사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원자재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만약에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면 중국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빈집을 얼마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나 하면요. 지난해 KBS 방송에서도 언급했고, 포유 한일 연구소에서도 얼마 전에 언급했잖아요. 6천만 세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3천만 세대예요. 미분양 세대 아파트가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공사 중에 있는 그 아파트 건설을 못해 가지고 흥타 사건이 발생한 거고, 돈 부족으로요. 근데 이제 아파트에는 대량의 철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층 건물에는 다 철근이나 그 철제 비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속 전철을 건설하거나 하면 그 레일이 전부 철이잖아요. 레일이 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굴이 다 들어간다고. 아파트에 굴이 엄청 들어가요. 전기차 자동차에 들어가는 구리보다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구리가 더 많아요. 그 정도로 돼요. 그 다음에 시멘트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하 자원이잖아요. 또 이런 철근이나 구리를 생산하려고 하면 그 전기가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기는 석탄으로 생산하고 석유로 생산하잖아요. 화력 발전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자재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 원자재 수요의 세계 수요의 40%는 중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화폐 공급량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또 화폐 공급량은 은행에서, 투자은행 많잖아요. 그 세계 각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미국계 투자은행도 많이 나가 있고, 유럽계 투자은행들도 유로화를 가지고도 원자재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유로화 공급량도 약 5조 유로 돼요. 그러면 유로존 GDP 대비로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수의 시청자들이 뭐 오해도 아니고요. 잘못된 지식을 머릿속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 부족 문제를 화폐 공급량 문제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죠? 또 원자재 수요는 중국이 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하는데, 중국이 빈집을 건설하면서, 그것도 뭐 작은 세대도 아니고 6천만 세대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1억 8천만 명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인구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빈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집을 건설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과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달러 공급 가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안유아 교수님 말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고 현실에 기초한 그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화폐를 전혀 모르는 분이다.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신용 창출을 통해서 은행이 공급하거나 투자은행,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다 달러 표시 그 대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각국 그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잖아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본원통화에 기초해가지고, 엄격히 얘기하면 본원통화도 아니에요. 본원통화에서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화폐 공급량에 기초해가지고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신용 창출도 대부분 은행만 은행 대출만 신용 창출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경제 패널들 중에서는 90%예요. 그런데 그 은행 대출이 아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인수하는 게 많거든요. 달러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급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 주제를
달러 공급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